무조건 수유텀에 맞춰서 밥 주지 말고 아기가 배고파할 때 수유하자. 우리도 배가 고플 때만 밥 먹듯이 아기도 배고플 때만 먹고 싶을 거야. 아니야. 수유텀을 유지시켜야 우리 아기한테 적당량을 먹일 수 있어. 수유텀에 맞춰 수유하자. 수유텀에 맞춰서 수유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기가 달라고 할 때 주면 될까요? 논문으로 같이 확인해 보시죠. 마이클 울리지와 데이비드 바움은 영아 식욕 조절과 관련한 논문에서 한 실험을 소개했는데요. 아기가 모유를 먹은 뒤 유축기로 자녀 모유를 짜서 얼만큼의 모유가 엄마의 가슴에 남아있는지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들을 모유 생산량이 많은 엄마와 모유 생산량이 적은 엄마 이렇게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가슴에 남은 모유 잔여량을 비교했습니다. 엄마의 가슴에 남아있는 모유 잔여량이 전체 모유량 대비 10에서 15% 정도로 엄마의 모유량이 작든 크든 자녀 모유량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기가 먹는 모유 섭취량과 엄마의 모유 생산량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기의 모유 섭취량이 엄마의 모유량을 결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엄마의 모유량이 아기의 모유 섭취량을 결정하는 걸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달걀이 먼저일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드위의 실험 결과를 보시면 무엇이 먼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기가 모유를 많이 먹을수록 모유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요. 그 반대도 성립하는지를 확인한 실험입니다. 드위는 2주간 아기의 모유 섭취량보다 많은 양을 유축하여 모유 생산량을 강제로 증가시켰는데요. 그리고 나서 모유의 생산량이 갑자기 증가한 만큼 아기의 모유 섭취량도 함께 증가한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추가 유축은 2주 동안만 실시하고 그 뒤에는 추가 유축을 멈췄어요. 그 후 48시간 뒤 그리고 5에서 16일 뒤에 아기의 모유 섭취량을 측정해 보았는데요. 결과는 재밌습니다. 모유 유축을 하는 동안 엄마의 모유 생산량과 아기의 모유 섭취량이 함께 늘어났고 추가 유축을 끊고 48시간 뒤에도 아기의 모유 섭취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기의 모유 섭취량은 개별적으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는데요. 모유 섭취량이 증가한 아기들도 있고 감소한 아기들도 있습니다. 모유를 더 먹을 수 있고 먹고 싶어하는 아기만 모유를 더 먹은 것이죠. 어린 우리 아기도 모유나 분유를 많이 준다고 해서 무작정 그걸 다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기는 분유를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먹던데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도영이가 그러거든요. 드위의 실험은 이 질문에 대한 답까지 제시해줍니다. 드위의 실험에서 모유나 분유를 많이 주어도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수유량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엔 어땠나요? 엄마의 모유 생산량이 증가하면 아기가 처음에는 모유 섭취량을 늘렸다가 점차 아기가 필요로 하는 수유량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많이 먹는 그 첫 부분만을 우리가 보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아기가 많이 달라고 울면 많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아기는 수유량을 조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이클 울리지와 데이비드 바움은 아기가 필요한 만큼 수유를 하는지 이번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조금 전 드위의 실험 결과가 아기가 수유의 양을 조절하는지 확인했었다면 이번에는 수유의 질, 즉 영양소적인 측면에서도 아기가 조절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모든 영양소를 추적 분석할 수는 없기에 아기들에게 특히 중요한 지방 섭취량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이화여자대학교 서정환 박사님에 따르면 지방은 아기에게 인체의 주요 구성 성분임과 동시에 콜레스테롤, 호르몬, 담즙을 만드는 중요한 영양소라고 합니다. 또한 2세까지 뇌 발달에 중요한 필수 지방산을 공급하며 12개월 이전에는 총 섭취 열량의 50%를 2세까지는 30% 이상을 지방으로 유지해야 할 만큼 지방은 중요한 영양소라고 합니다. 근데 설마요. 아기가 스스로 본인에게 필요한 지방량까지 맞춰서 섭취할까요? 실험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여러분, 실험을 보시기 이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그냥 좋아요를 누르면 기분이 좋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모유 수유 전과 후의 모유를 조금씩 샘플로 받아서 아기 발달에 중요한 지방 함량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군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요. 한 그룹은 한 번 수유할 때 한쪽 가슴으로만 수유하고 그 다음 수유 때 반대쪽 가슴으로 수유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룹은 한 번 수유할 때 양쪽 가슴으로 반반씩 수유하도록 하였어요. 마이클 울리지는 수유 전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유의 지방량이 변화하는 걸 토대로 아기의 지방 섭취량을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건 왠지 아기가 지방 섭취량까지 조절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죠? 네, 맞습니다. 아기가 하루 총 지방 섭취량이 엄마의 수유 방식에 따라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쪽 가슴으로 수유한 그룹의 모유에는 리터당 지방 함유량이 더 높았지만 아기는 그만큼 수유량을 줄였고요. 반대로 양쪽 가슴으로 수유한 그룹의 모유에는 리터당 지방 함유량이 더 낮았지만 수유량은 더 많았어요. 하루 총 지방 섭취량을 아기 스스로 조절한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아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본인 스스로 수유 관련해서 제어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수유텀을 지켜서 수유를 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마리아 라코보는 수유텀을 지켜 수유하는 것과 아기가 배고플 때 수유하는 것이 부모의 행복 그리고 아기의 인지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습니다. 수유텀을 지키는 게 부모의 즐거움, 자신감, 부모의 수면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요. 하지만 수유텀을 지킨 아기의 인지 발달에는 부정적인 효과를 주었습니다. 단순히 영유아일 때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5살부터 14살까지의 SAT 점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8살 때 측정한 IQ 테스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이 밝혀졌어요. 수유텀을 지키는 것이 부모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아기의 인지 발달에는 10년이 넘도록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기가 배고플 때 수유해야 한다는 것은 잘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수유량은 대체 어느 정도를 줘야 할까요? 아기가 수유량을 조절하겠지만 참고가 될 만한 데이터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포플반다는 1에서 3개월 사이 아기의 가슴 수유, 젖병 수유량을 측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왼쪽은 젖병 수유, 오른쪽은 가슴 수유입니다. 젖병 수유하는 아기의 경우 1개월 때는 하루에 700g 정도, 2, 3개월 때는 하루에 800g 정도의 분유를 먹는다는 것이 조사되었습니다. 1개월 때보다 2개월 때 수유량이 더 늘어나지만 2개월 때와 3개월 때는 수유량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신 것처럼 남자 아기들의 수유량이 여자 아기들의 수유량보다 많았고요. 그리고 총 수유량은 젖병 수유하는 아기들이 더 많았으며 수유 횟수는 가슴 수유하는 아기들이 더 많았습니다. 수유 횟수, 수유량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고 아기의 요구에 따라 수유량과 시간, 횟수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아기가 배고픈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기가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어렵습니다. 요새 SNS에 아기 울음소리로 아기가 배고픈지 졸린지 등등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준 영상들이 있는데요. 그 영상이 실제로 유의미한 내용인지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내용이 정말 많았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기는 스스로 수유량을 조절할 줄 알며 심지어 발달에 중요한 영양소인 지방 섭취량까지 조절합니다. 두 번째, 아기의 요구와 상관없이 수유 텀에 따라 수유하는 것은 아기의 인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므로 아기가 배고파할 때 수유를 해줘야 합니다. 세 번째, 아기의 원령에 따라 수유량과 횟수의 평균이 있으나 이는 참고만 할 뿐 아기가 배고파할 때 수유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아기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기를 키우는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